분석 기초 11강 변동의 항등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교재는 BTS 시리즈 확증적 자료 분석편 47에서 48페이지 내용, 추가로 306페이지 부록의 총 변동의 분해 증명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참고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본 도표를 가져다 놨습니다. 본 강의의 목적은 총 변동, 그룹 내 변동, 그리고 그룹 간 변동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. 수학적 전개를 위해서 총 변동식을 갖고 시작하겠습니다. 총 변동은 개별 데이터 그리고 총 평균과의 편차 제곱 합을 통해서 얻어졌죠. 이 식에 플러스 마이너스 xj 바를 추가를 합니다. 이와 같이 마이너스 xj 바 플러스 xj 바를 추가를 하고요. 전체 식에는 변화가 없습니다. 자, 이것을 두 개의 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. 자, 이런 구조는 a 플러스 b의 제곱 형태, 이런 구조가 되고요. 이것을 전개를 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. 자, 그에 따라서 이같이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좀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주목할 항은 바로 이 가운데 두 번째 항이 되겠습니다. 자, 이것은 개별 데이터와 그것으로부터 얻어진 평균의 편차 합이 되는데요. 자,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 2, 3, 4라는 데이터가 있으면 자, x바는 3이 되겠죠. 그러면 2-3 플러스 3-3 플러스 4-3. 자, 이런 구조는 항상 0이 됩니다. 따라서 가운데 항은 0이 되겠고요. 이것을 없애고 두 가지 항만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. 자, 이 식에서 우리가 또 주목할 항은 바로 두 번째 항의 이 내용입니다. 자, 이것은 j가 1이면, 즉 첫 번째 부분군을 선택을 하게 되면요. i는 1부터 nj까지, 즉 n1까지 반복을 한다는 건데, j가 1인 경우는 n1이죠. 즉 첫 번째 컬럼의 개수 5개입니다. 그러면 j가 1로 결정된 상태에서는 i는 1부터 5까지 반복을 한다는 건데요. i는 이 식 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.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식으로 실제 값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j는 1이라 그러면 i는 1부터 n1, 그러니까 5까지 반복을 하게 되는데 i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의 평균 xj 바죠. 13.2 마이너스 총평균 16.33 제곱, 요 항이 하나 생기고, i가 2가 되면 i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항이 반복이 됩니다.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가 1부터 5까지, n1은 5니까요. 5개가 나오고요. 이것을 좀 압축하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. j가 2가 되면 i는 또 1부터 n2, 부분군이 5개이기 때문에 n2는 5입니다. 또 1부터 5까지 동일한 구조가 반복이 되는데 다만 부분군의 평균만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. j가 3이 되더라도 5번 반복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. 따라서 요 i는 1부터 nj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nj의 개수의 형태로 재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. 추가적으로 부분군이 2라고 하는 것이 5개가 아니라 4개가 된다 그러면 n2는 4가 되기 때문에 이 가운데 항목은 반복이 4개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. 따라서 항상 5개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. 동일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. 이 개수는 달라지더라도 이 관계의 전개는 동일하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와 같이 총 변동을 두 개의 형태로 나눠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. 우리는 이것을 그룹 내 변동과 그룹 간 변동으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. 즉, 총 변동이 그룹 내 변동, 그룹 간 변동으로 분해됐다. 또 그룹 내 변동과 그룹 간 변동을 합치면 총 변동과 이꼬르, 항등의 관계가 성립한다. 이런 과정을, 결과를 변동의 항등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 자, 이것이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, 공정 능력이죠. 자, 이것은 총 변동과 그룹 내 변동을 갖고 해석을 합니다. 또 분산 분석은 그룹 내 변동과 그룹 간 변동을 해석을 하고요. 회귀 분석은 3개의 변동을 전부 다 사용해서 해석을 합니다. 실험 계획, 특히 완전 요인 설계는 그룹 간 변동만으로 해석을 하고요. 관리도는 그룹 내 변동과 그룹 간 변동으로 해석을 합니다. 자, 이와 같이 어떤 변동을 선택해서 어떤 통계적 도구를 해석하거나 설명하느냐,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응용적인 측면에서 활용하게 될
주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. 네, 파이썬 분석이나 문제 해결 심화 학습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를 거치거나 이러닝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